음. 예, 반갑습니다. 5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가능하면, 음, 이거로 한 방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예, 양 얘기만, 뭐, 브레이브 뉴 월드에 나오는 그 상상의 약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알더 석슬리가 열심히 자기 자신이 그, 실험을 했던 뭐 LSD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LSD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부작용이 노골화되기 전에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한참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 얘기를 하던 LSD 초반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얘기들을 이제 잔뜩 하다가 이제 다시 파리 리뷰가 뭐 약물의 뭐 긍정적 면 뭐 이런 거 메디테이션 뭐 명상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잡지는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인터뷰어가 To return to writing and point at counterpoint, you have Philip Quarles say, I'm not a congenital novelist. congenital 그러면 뭐 타고난 뭐 그런 그 정도 뜻이죠. You just say the same yourself. 그 작품에서 작중하자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하게 했는데 너 스스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느냐? 너도 뭐 타고난 소설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사상가 그쪽이 더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I don't think of myself as a congenital writer. No. 그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For example, I have great difficulty in inventing plot. 야, 고색창연한 표현이죠. 요새는 이거 안 쓰죠.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만 쓰잖아요. 이게 원래의 형태입니다. 원래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플롯을 만들 때 힘들다. Some people are born with an amazing gift for storytelling.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데 It's a gift which I've never had at all. 우리가 얘기하는 앨리스 먼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짬짬이 하고 있는 앨리스 먼로가 소설 쓰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 얘기 만들어내는 거 좋아했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소설의 등장인물들조차도 우리가 그 어젠가 마저 마무리한 그 런어웨이라는 그 작품에서도 등장인물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얘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더 석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죠. One race, for example, Stevenson's account of how all the plots for his stories were provided in dreams by subconscious mind. What he calls the brownies working for him. 야, 스테펀슨 같은 작가들은 꿈속에서 막 이런 거. 야, 진짜 날로 먹는다. 꿈속에서 막 이런 걸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And that all he had to do was to work up the material they had provided. 그냥 뭐 꿈에서 이런 게 떠오르면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 좀 체크해보고 그러면은 얘기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I've never had any brownies. 난 그런 꿈에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시간을 체크해 봅시다.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The great difficulty for me has always been creating situations.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Developing character has been easier for you than creating plots. 그 작중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쉬웠냐?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알렉스 헉슬리가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또 비슷한 사람들 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한 그 영국에 있을 때는 그 최고 엘리트들을 계속 만났을 거잖아요. 그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와서는 또 그 자기가 하는 그 명상과 관련된 그쪽 사람들 주로 만날 테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Yes. 사람 그리는 건 좀 더 쉬웠냐? 좀 쉬웠대요. But even then, I'm not very good at creating people. 그 소설의 그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대요. I don't have a very wide repertoire of characters.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These are difficult things for me. I suppose it's largely a question of temperament. 성격의 문제? I don't happen to have the right kind of temperament. 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회에 뭐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좀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허드렛이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최상위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상황이나 그런 건 아니죠. 헉슬리는. By the phrase congenital novelist, we thought you meant one who is only interested in writing novels. 타고난 소설가라는 거는 소설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그 소설 쓰는 거 외에도 다른 일도 막 하고 그러지 않나? 그런 거 아니냐? I suppose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the same thing. 같은 말인 것 같다. The consummate novelist doesn't have other interests. 그죠? 같은 말이죠, 결국은.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나 애초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Fiction for him is an observing thing which fills up his mind and takes all his time and energy. 거기에 이제 올빵. Whereas someone else with a different kind of mind has these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going on. 그러니까 소설 외에도 다른 그런 것들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 헉슬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As you look back on your novels, which are you most happy with? 가장 당신 스스로가 제일 좋아하는 당신 소설은 뭐냐? 이 얘기죠. I personally think the most successful was Time Must Have a Stop. 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but it seemed to me that I integrated what may be called an essay element with the fictional element better there than in other novels. 에세이적인 측면과 소설적인 측면이 거기 잘 이렇게 결합이 된 것 같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하고 싶은 말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문명이나 문화 이런 것들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Maybe this is not the case. It just happens to be the one that I like best because I feel that it came up fast. 이게 제일 잘 뽑혀져 나온 것 같다. 음. As you see it then, the novelist's problem is to fuse the essay element with the story. 아,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죠. 이런 인터뷰가 좋은 인터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혹은 보충 확대 좀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도대체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잘 그러니까 녹여내는 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냐. Well, there are lots of excellent storytellers who are simply storytellers. And I think it's a wonderful gift after all. 아닐걸? 얘기만 잘하는 것도 대단한 재주라고 생각한다. I suppose the extreme example is Dumas. 알렉산드르 듀마 얘기하는 건가? 듀마가 두 명인디? That extraordinary old gentleman who sat down and thought nothing of writing 6 volumes of The Count of Monte Cristo. 야, 그 오빠구나. In a few months, 몇 달 만에 6권을 쭉쭉쭉쭉쭉. 그리고 재미도 있잖아요. And my God, Monte Cristo is damn good. 근데도 좋다는 거죠. But it isn't the last word.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When you can find storytelling which carries at the same time a kind of parable-like meaning. parable-like meaning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단순한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Such as you get say in Dostoevsky or in the best of Tolstoy. 아이, 심각한 오빠예요, 옆방 기본적으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그 작품이 단순히 스토리텔링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This is something extraordinary. I feel. I always flabbergasted. 깍! 이렇게 된다는 거죠. When I reread some of the short things of Tolstoy, like The Death of Ivan Ilyich. 예, 이 사람이 이쪽 사람입니다. What an astonishing work that is, or some of the short things of Dostoevsky, like Notes from Underground. 이런 어떤 좀 심오한 의미를 그 안에 좀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자기도 그런 거 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가 뭐 기발하고 재밌고 이것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재미만 있을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별거 없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쪽. What other novelists have especially affected you?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터뷰가 좋은 인터뷰예요. 어떤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냐 그 사람들 외에 It's awful difficult for me to answer such a question. 왜? I read individual books that I like. I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같으니까. And take things from and stimulated by. As a young man, as an undergraduate, I used to read a lot of French novel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랑스 작가들만 계속 뭐 발작, 프루스트 뭐 이런 얘기. 젊을 땐 엄청 프랑스 소설 좋아했고 I was very fond of a novelist who is now very much out of date. 아나톨 프랑스 같은. 조금 의외인데?
아나톨 프랑스는 그런 쪽은 아닌데 I haven't read him now for 40 years. I don't know what he's like. Then I remember reading the first volume of Proust in 1915 and being tremendously impressed by it.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얘기하는 거죠. I reread it recently and was curiously disappointed. 어릴 땐 대단해 보였다. 내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성향이 바뀐 거죠. Gide I read at the time too. 앙드레 지드도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젊을 때는 프랑스 소설에 아주 탐닉하고 경도되었던 그런 사람이다. Several of your early novels, Point Counterpoint especially, appear to have been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Proust and Gide. Is this so?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프루스트나 지드 영향인 것 같다. 그렇지 않냐? 그렇다 그러겠지. I suppose some of my early novels are faintly Proustian. 프루스트 스타일인 것 같다. I don't think I shall ever experiment again with the kind of treatment of time and remembrance of things past. 이게 그 프루스트 소설 이름이죠. That I used in Alice in Gaza. 이런 거 다시 뭐 하고 싶진 않다. Shifting back and forth in time to show the pressure of the past on the present. 과거가 현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뭐 다시 하고 싶진 않다. 그게 프루스트 스타일인데 그런 거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Then in some of those early novels, you also make use of musical effects, much as G does. 음악적인 그런 효과들도 많이 활용한 것 같더라. 초창기 소설에는. The marvelous thing about music is that it does so easily and rapidly what can be done only very laboriously in words. 말로는 엄청 그 노력을 들어서 길게 해야 되는 거를 아주 쉽고 빠르게 표현해낸다는 거죠, 음악은. Or rarely can't be done at all. 말로는 안 되는 거. It's futile to even attempt to write musically.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뭔가 그 글로, word로, 단어, 말들로 음악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안 될 일이다. 다르다는 거죠. 음악하고 그 글하고는. But I've tried in some of my essays in themes and variations, for instance. 그걸 에세이에서 좀 해보려고 그랬다. 주제와 변주. 이건 뭐 음악에서는 할 일 아닙니까? Then I've used the equivalent of musical variations in some of my stories. 음악에서 이렇게 변주곡을 만들듯이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려고 했다. Where I take certain trait of character and treat them seriously in one personage and comically in a sort of parody in another. 그러니까 살짝 변주를 하면서 등장인물들을 작중 인물들을 살짝 변주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다. 뭐 그 정도. 음.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그 소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자면 바그너의 오페라들 있지 않습니까?
와그너의 오페라 듣다 보면 새로운 어떤 등장인물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캐릭터 얘기다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각 캐릭터마다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 등장하면 이 사람의 얘기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설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캐릭터가 있으면 이 캐릭터를 일단 제일 처음에 묘사를 한번 해놓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을. 그러면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글을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 작가가 이 사람에게 이런 특징을 부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작중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라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저희가 읽잖아요. 근데 그게 쓰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한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바그너 오페라처럼 그렇게 막 주제 음악을 캐릭터마다 이렇게 부여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이미 트레이가 딱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런 전혀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건 조금 넌센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Poem was taken with Joyce. 제임스 조이스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마사 프루스나 제임스 조이스나 영향 많이 받았냐 조이스에게서도. Never very much. I never got very much out of Ulysses. Ulysses 읽으면서 뭐 대단한 거 느낀 게 없다. 이게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프루스트에서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왜? 프랑스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제임스 조이스는 얘기가 좀 다르죠. 왜? 같은 영국에서 영어로 같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거의 동시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자죠. 근데 그 사람한테서 영향받았다. 이거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진실과 상관없이. 진짜 그랬냐 안 그랬느냐. 이 사람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거는. I think it's an extraordinary book, but so much of it consists of rather lengthy demonstrations of how a novel ought not to be written, doesn't it? 소설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거로 꽉 차 있다는 거죠. It does show nearly every conceivable way it should not be written.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놨다. And then goes on to show how it might be written.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야, 확실히 까는데? What do you think of Virginia Woolf's fiction? 버지니아 울프는 어떠냐? 글쎄,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성향이 너무 달라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Her works are very strange. 그치? 이상하다는 거지. They're very beautiful, aren't they? But one gets such a curious feeling from them. 좀 curious하긴 하다. She says with incredible clarity, but always as though through a sheet of plate glass. 클리어하게 보기는 하는데 뭔가 유리 창으로 보는 듯한
She never touches anything. Her books are not immediate.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지. They are very puzzling to me.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뭔 말인가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저도 봤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How about Helen James or Thomas Mann? 헨리 제임스는 안 좋아할 것 같고요. 토마스 만은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James lives in very cold, and I find man a little boring. 둘 다 안 좋대네. He's obviously an admirable novelist, you know. I used to go every summer to the place described in Mario and the Magician. And it seemed to me that I never got a sense of the place out of man. 내가 직접 토마스 만이 그리는 장소에도 가봤는데 토마스 만은 그걸 제대로 그려내질 못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I knew very well the coast where Shirley was washed up, and the mountains of Kerala, where the marble comes from. It was an incredibly beautiful place then. Now, needless to say, it's all become like Coney Island, with millions of people there. 맞나? 내 기억이 맞나? 토마스만 그 소설들은 기억이 안 나. 맞다. 저는 그 토마스 만의 대표작들 말고 요거 강추합니다. 저는 요걸 재밌게 봤어요. 뭐 그 마이산 뭐 등등등 등등등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Joseph and his brothers 그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그 토마스 만이 그 소설로 쓴 거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기에 딱 최적화돼 있어요. 토마스 만이라는 이 작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어떤 뭐 그런 사실주의적인 그런 거 말고요. 이런 요셉과 그 형제들 이런 그 성경에서 따온 이런 얘기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강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본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성경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풀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거 많이 느끼시는 거 있을 거예요. Speaking of places, do you think your own writing was affected when you transplanted yourself from England to America? 지금 뭐 장소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인터뷰 잘한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너의 글에 영향 끼쳤냐?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그런 스타일의 글은 아니거든요. 헉슬리는. I don't know. 어? I don't think so. 그죠? I never strongly felt that the place where I lived had great importance to m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n you don't think the social climate makes much difference to fiction. 인터뷰 참 질문 잘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소설에 많은 영향 끼친다고 생각 안 하냐? 근데 이거는 영향 끼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Well, what is fiction? Some people talk about fiction or the writer as though you could generalize about them. 도대체 소설이라는 게 뭔데? 또 소설가라는 게 뭘까? 마치 그걸 굉장히 일반화를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하겠죠. There are always many diverse members of the group, and fiction is a genus of which there are many species.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생물학자처럼 얘기하네. I think that certain species of fiction quite clearly call for a certain locale. 아주 특별한 어떤 구분되는 어떤 장소가 필요한 그런 종들도 있는 것 같아. 소설을 식물이나 동물로 따지면 It's impossible that Trollope could have written except where he did write. 영국 사람이죠? 그 사람은 딱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걸 쓴 것 같고 He couldn't have gone off to Italy like Byron or Shelley. 바이런이나 셜리처럼 이렇게 다른 장소 다니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토착성이 강한. It required the English middle class life. But then look at Lawrence. D.H. Lawrence 말하는 거죠. At the beginning, you'd have said that he had to stay in the Midlands of England, near the coal mines, but he could write anywhere. 굉장히 로렌스는 토착성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더스 헉슬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한테서 토착성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소설가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 장소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Now, 30 years later, would you care to say what you think of Lawrence as a novelist and as a 왜? 에이, 이런 거 왜 물어봐?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I occasionally reread some of his books. How good he is. 참 대단한 작가다. Especially in the short stories. 단편들이. And the other day, I read part of Women in Love. And that again seemed very good. 이건 참 좋다. The vividness, the incredible vividness of the descriptions of nature is amazing in Lawrence. 자연을 참 잘 묘사한다. But sometimes one doesn't know what he's getting at. 근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In The Plumed Serpent, for instance, he'll glorify the Mexican Indians with their dark life of the blood in one page. Dark life of the blood가 뭔 말이야?
한 페이지에선 이렇게 칭송을 하고 and then on the next hear them the lazy natives like a British colonial in the days of Kipling. 그리고는 lazy native처럼 그 멕시칸 인디언들을 비판을 한대요. 루드야드 키플링 말하는 거죠. 키플링의 그 소설에 나오는 브리티시 콜로넬 그 병사처럼 That book is a mess of contradiction. 막 앞뒤가 안 맞는데요. I was very fond of Lawrence as a man. 그 작가로서는 그 자연 묘사 같은 건 잘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막 그 모순에 가득 찬 그런 것들도 있다. 작품 안에 그 얘기고 사람으로서는 좋아한다. 인간으로서는. I knew him very well the last 4 years of his life. I'd met him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saw him a certain amount then, but I didn't get to know him really well till 1926.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I was already disturbed by him. 좀 불편해졌다? You know, it was rather disturbing.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 And to a conventionally brought up young bourgeois, it was rather difficult to understand. Conventionally brought up young bourgeois가 누굽니까? 이게 알더 석슬리죠. 그죠?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대요. 그러면은 D.H. 로렌스는 전통적으로 잘 그 교육을 받은 그런 부르주아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란 거죠. But later on, I got to know and like him. 좋아하게 됐다. My first wife became very friendly with him and understood him, and they got on very well together. 첫 번째 와이프? 그럼 두 번째 와이프도 있다는 얘기네. 결혼을 몇 번 하셨나? We saw the Lawrences often during those last 4 years. They stayed with us in Paris. Then we were together in Switzerland and we visited them at the Villa Miranda near Florence. 파리, 스위스, 이태리, 오. 정말 그 부르주아들처럼 사셨군요. My wife typed up the manuscript of Lady Chatterley's Lover for him. 어이고, 이런 인연이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별거 없어요. 근데 even though she was a bad typist and had no patience with English spelling, she was a Belgian, you know. 첫 번째 마누라가 벨기에 사람이구나. Then she didn't always appreciate the nuances of the language she was typing. 뉘앙스를 잘 이해 못했다. When she started using some of those four-letter words in conversation, Lawrence was profoundly shocked. four-letter words가 뭔 말인지 알겠다. 뭐 F로 시작하는 말이겠죠. 개인적인 인연이 있네요. 로렌스하고 이런. Why did Lawrence keep moving around so much? 글쎄, 이런 거 까십거리는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왜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냐? One reason he was forever moving on is that his relations with people would become so complicated that he'd have to get away. 좀 복잡해져서 관계가
도망다니는 거다. He was a man who loved and hated too intensely.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강렬한 사람. They both loved and hated the same people at the same time. 같은 사람을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And like a great many tubercular people, 폐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 He was convinced that climate had a great effect on him. 아, 따뜻한 데를 찾아다녔나? Not only the temperature, but the direction of the wind and all sorts of atmospheric condition. 아, 단순히 따뜻한 데만 찾았으면 정말 쭉 아래로 내려갔겠죠. 근데 프랑스에 있다가 스위스에 있다가 이태리에 있다가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He had invented a whole mythology of climate. mythology라는 게 지금 현재 말하는 myth죠. misconception. 이런저런 잘못된 이해들. In his last years, he wanted to go back to New Mexico. He had been very happy there on the ranch in Taos. 미국에도 있었나 보네, 로렌스가. But he wasn't strong enough to make the trip. By all the rules of medicine, he should have been dead. 벌써 죽었을 사람이다.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But he lived on, supported by some kind of energy that seemed to be independent of his body. 마지막이 그랬겠죠. And he kept on riding to the end. We were there in Venice, where he died. 베니스 아니야? 베니스가 아닐 것 같은데. He actually died in my first wife's arms. 웬열? After his death, his wife Frida was utterly helpless and didn't know what to do with herself. Physically, she was very strong, but in the practical affairs of life, she depended on Lawrence entirely. For instance, when she went back to London after his death to settle his affairs, she stayed in a particularly dreary old hotel, simply because she had stayed there once with him and didn't feel secure in any other place. 굉장히 남편한테 많이 의존을 하던 그런 부인이었네요. Certain characters in your novels seem to have been based on people you knew, on Lawrence and Norman Douglas and Middleton Murray, for instance. Is this true? And how did you convert the real person into a fictional character? 글쎄, 실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했나?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아닐 것 같은데. I try to imagine how certain people I know. 아, 근데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갖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I try to imagine how certain people I know would behave in certain circumstances. Of course, I base my characters partly on the people I know. One can't escape it. 그걸 피할 수가 없다. But fictional characters are oversimplified. 이게 포인트죠. 인간이란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무리 잘 인간이란 걸 담아내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그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소설이 아무리 잘 쓰여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화되는 거죠. They are much less complex than the people one knows. 뭐죠? 인간이란 건 복잡하니까. There's something of Murray in several of my characters, but I wouldn't say I'd put Murray in a book.
And there's something of Norman Douglas in old slogan of Chrome Yellow. Chrome Yellow라는 작품의 그 스코건에는 노먼 더글라스가 들어있기도 하다. I knew Douglas quite well in the 20s in Florence. He was a remarkably intelligent, highly educated man, but he had deliberately limited himself to the point where he would talk about almost nothing but drink and sex. 근데 의도적으로 술하고 섹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다. 그 사람은. 그거 외에 그 사람의 다른 다양한 관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난 알 수가 없었다. It became quite boring after a time. Did you ever see that collection of pornographic limericks that he had privately printed? It was the only way, poor fellow, that he could make some money. 왜? 그 오빠는 그렇게밖에 돈 못 벌었어? It was a terribly unfunny book. I didn't see him at all in his later years. 20대 때면 잠깐 알았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오케이. 아는 사람들 그 소설에다 활용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인간이란 건 참 복잡하다. 대충 그런 말 같아요. Lawrence and Frida are represented in Mark and Mary, Campion, Rampion, and Point Counterpoint, aren't they?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로렌스하고 그 마누라 아니냐. Even follow the story of the Lawrences quite closely in many particulars.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도 다 거기다 막 소설에다 넣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Yes, I suppose so. But only a small part of Lawrence is in that character. 이것도 마찬가지. 로렌스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없고. Isn't it remarkable how everyone who knew Lawrence has felt compelled to write about him?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로렌스를 아는 사람들은 다 지들 각각의 작품에 다 로렌스를 담고 싶어 하더라. 담아내고 싶어 하더라. Why? He's had more books written about him than any writer since Byron. 야, 이것만 쭉 뽑아놔도 재밌겠네. 그죠? 각각 사람들이 바라본 로렌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다 합해보면 대충 로렌스에 대한 그 완벽하진 않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로렌스가 드러날 것 같네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었나 보네. 야, 로렌스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인터뷰어가 How do you name your characters? 이름 어떻게 지어주냐? Do you pick them at random? Like Simeon. 그냥 막 이름 붙이냐? Out of telephone directories. 시미온처럼 그냥 뭐 그 전화 옛날엔 전화부라는 게 있었답니다. 딱 열면 사람들 이름별로 이렇게 쭉 전화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사람 이름만 알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Odd names meant to convey something. 이름을 일부러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붙이느냐. Some of your characters in After Many a Summer, Dies the Swan have odd names. 좀 특이한 이름들이 있던데 Do these have a particular significance?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토막 석슬리라는 할아버지가 그 어그노스티시즘이라는 단어를 존재하지 않던 단어를 그리스어를 갖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리스어를 갖고. 그러니까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그 한자어 갖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듯이 얘들도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조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알더스 헉슬리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 할아버지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깊이 있는 지식들을 다 이미 갖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알더스 헉슬리도. Yes. 그렇죠. Names are very important, aren't they? And the most unlikely names keep turning up in real life. So one must be careful. 실제 인생에서도 특이한 이름들 툭툭 튀어나오지 않느냐. I can explain some of the names in After Many a Summer. Take Virginia Monsipur. 버지니아까지는 알겠는데 Monsipur은 뭐요? That name was suggested to me by Chaucer's Mansipur. 여기서 뽑아왔대요. What is a Mansipur anyhow? 맨시플이 도대체 그럼 뭔 뜻이야 애초에? 일종의 스튜어드라는 거죠. 집사 같은 거. It's the sort of a name that a movie starlet would choose in the hope of being unique, custom-made. She is called Virginia because she appears so virginal to Jeremy. 너무나 처녀처럼 보였기 때문에 Virginia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And so obviously isn't in fact. 근데 사실은 처녀가 아니었다. Also because of her devotion to the Madonna. 그리고 또 마더나라는 그 캐톨릭의 그 성모 숭배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그 Virgin 마더나 그것도 또 골 때리죠. 성경에 처녀 잉태 이런 말 없습니다. 메어리가 처녀로서 임신했다 이런 말 없어요. 야, 이게 전부 카톨릭 정통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여간 마도나에 대한 디보션이 있기 때문에 버진처럼 버진으로 느꼈고 제레미가 그리고 또 마도나를 버진 메어리를 숭앙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특성을 드러내려면 이름이 버지니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서 붙여주는 거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Dr. 지그문트 오비스포. 지그문트 오비스포. 지그문트는 왜 붙였고 오비스코도 참 특이한 이름인데. He had the first name obviously first Freud.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죠? 그거를 이제 따온 거고. And Obispo I took from San Luis Obispo for local color and because it has a comical sound. 오비스포 하면은 그 라틴의 그 남미의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사운드도 그 소리가 내는 그런 느낌도 좀 재밌었고. And Jeremy Portage. 제레미 포디지는 또 어떻게 이름을 붙였디야? There's a story connected with that name. When I was undergraduate at Oxford, Professor Walter Raleigh, who was a marvelous teacher, had me do a piece of research on the literature connected with the
Popish plot이 뭐야? One of the authors mentioned by Dryden under the name of Lame Mephibosheth. 드라이든이 썼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그런 등장하는 작가들 중에 하나래요. 드라이든 작품에 was called Portage. 그 중에 하나가 포디지래요. 근데 이 드라이든 작품에서 이 이름을 왜 뽑아왔어? His poetry, when I read it at the Bodleian, turned out to be unbelievably bad. 너무 끔찍했대요. But the name was a treasure. As for Jeremy,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끔찍한 시였지만 이름은 특이해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다가 여기 이렇게 포디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뜻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레미라는 이름은 어디서 뽑아왔냐? That was chosen for the sound. 순전히 사운드가 소리가 갖고 있는 느낌. Combined with portage, it has a rather spinterish ring. 그러니까 제레미 포디즈 그러면 느낌이 스핀스터라는 게 혼자 사는 오빠 아닙니까? 맞을걸? 에이씨. 혼자 사는 오빠가 아니라 혼자 사는 언녀네요. 혼자 사는 오빠가 배추러죠. 그러니까 제레미 포디즈가 남자 이름 아니요. 혼자 사는 언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레미 포디즈 그러면 뭔가 혼자 사는 언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난 혼자 사는 오빠 같은데 제레미 포디즈 그러면 propter came from the Latin for on account of 뭐뭐를 위해서 because as a wise man is concerned with ultimate causes. 이렇게 자기 주인공들 이름 어떻게 붙였나 하나씩 이 오빠는 이 얘기로만 몇 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Another reason why I choose the name was its occurrence in a poem of Edward Lear, Instance in the life of my uncle Arlie. Let's see, how does it go now? 이 오빠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거를 직접 여기서 얘기하셨나 보네. 여기서 곧바로 읊었거나. Like the ancient Medes and Persians, always by his own exertions, he subsisted in those years, whilst by teaching children spelling, or at times by merely yelling, or at intervals by selling, propters, Nicodemus Pierce. 와, 이걸 그냥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슥 이렇게 낭송했을 것 같아요. Pitboon doesn't mean anything in particular. 끝도 없이 자기 또 등장인물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It's just a straightforward American name that suits the character. George Stone. So T2, the name simply means that what it sounds like. 질문을 잘못한 거죠.
내가 인터뷰어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호랑이도 딱 내릴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You seem to have turned away from satire in recent years. What do you think of satire now? 그 Brave New World를 satire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것 같더라. satire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Yes, I suppose I have changes in that respect, but I'm all for satire. 근데 아직도 satire 좋아한다. We need it. People everywhere take things much too seriously, I think. People are much too solemn about things. 너무 좀 진지한 거 아니야? I'm all for sticking pins into episcopal behinds and that sort of thing. It seems to me a more solitary proceeding. Episcopal behinds가 뭔 말이야? Sticking pins into episcopal behind를 지지한대요. episcopal behind하고 sticking pins는 뭐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episcopal behinds만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Were you fond of Swift as a young man? 그러니까 서타이어 얘기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조나단 스위프트예요. 그 걸리버스 트래버스 있잖아요. 맞나? 읽어보셨어요? 걸리버스 트래버스?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일단 17세기인가에 그때 쓰여진 거라 옛날 고어로 쓰여진 거라 고어라서 어렵고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영국 그 의회 정치에 대해서 서타이어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의미들을 살려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글이고요. 저도 봐도 어려워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걸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죠? 애들용 버전으로 간단하게 다시 쓴 그런 책으로 보신 겁니다. 오리지널 본으로 원본으로 보려면 이거 더럽게 어려워 이거. 골 때립니다. 어려워요. 젊을 때 저는 그 좋아했냐 걸리버 트래블. Oh yes, I was very fond of Swift. 당연히 뭐 좋아하겠죠. 이 정도의 머리의 복잡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And of another book, a wonderfully funny book. One of the few old books that have stayed funny. The Letters of Obscure Man. 이거하고 The Epistolae Obscurum Virorum. 에피스토라이가 이게 letters입니다. 이 오빠는 살짝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 라틴어 읽을 줄 알아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언젠가 할 줄 알았어. I'm sure Swift must have read it.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스위프트뿐만이 아니라 스위프트가 그 걸리버스 트래버스를 어떤 라틴어
원전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흉내낸 걸 거다. 이것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It is so much has it is so much is his method. In general, I get a great deal out of the 18th century.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18세기 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Hume, Law, 크레빌롱, 디드로, 필딩, 포프 이런 사람들 18세기 작가들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오빠 건드리면 안 돼. 끝도 없이 나온다니까. 그냥 쿡 찌르면 툭툭툭툭 나와요. Though I'm old-fashioned enough to think the Romantics are better poets than Pope. 그 낭만파 시인들이 포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더 나은 시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올드패션드하긴 하지만 나는 낭만파 시대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verse를 쓰려고 그랬다고. 아마도 이 사람이 Paradise Lost, 존 밀턴의 Paradise Lost 같은 그런 시를 한번 써보려고 한번 덤벼봤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 느낌이 오세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은 존 밀턴 같은 그런 시인이 한번 돼보려고 한번 덤벼봤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질문하면 인터뷰어가 이제 쪼는 거죠. 아씨, 이거 잘못 건드렸다. 이쯤 되면 꼬랑지 말고 이제 인터뷰 대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You praised Fielding long ago in your essay, Tragedy and the Whole Truth. Do you still believe that fiction can give a fuller view of life than tragedy? 그러니까 tragedy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복잡하죠. 그리스 비극 말하는 겁니다. tragedy라는 게 앞에 생략된 거예요. Greek tragedy. 그리스 시대 때 그 비극,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 맞아요. 뭐 3대 뭐 비극 뭐 작가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비극들보다 픽션이라는 거 뭡니까? 이거는 너블이라는 게 왜 너블이에요? 애초에 너블이 원래 new라는 뜻이에요. new. 그렇잖아요. new라는 형용사형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없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 비극, 연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픽 포임들이 있었잖아요. 서사시들. 그 전통이 쭉 오다가 그리스 비극의 연극이나 그런 것들이 셰익스피어 이렇게 가는 거고 에픽 포임들이 그 전통으로 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테의 신곡도 만들어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한다. 조금 아까 했던 존 밀턴의 패러다이스 로스트도 에픽 포임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운문 혹은 연극 이런 것만 있다가 프로즈, 산문으로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없다가 생긴 거예요. 소설이란 형태로. 그죠? 근데 이 소설이란 형태가 옛날의 그리스 시대의 비극보다 더 우월한 그런 문학 형식인 것 같냐 이런 얘기죠. 야, 이 오빠 정말 인터뷰어가 인터뷰 잘하죠?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오빠야. 인터뷰하는 오빠가.
Yes, I still believe that tragedy is not necessarily the highest form. 음흠. 꼭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스 비극이. The highest form does not yet exist, perhaps. 아직 최고의 형태는 아직 안 왔을지도 모른다. 소설이 반드시 최고라고는 아직 얘기 못하겠다. I can conceive of something much more inclusive and yet equally sublime. Something which is adumbrated in the place of Shakespeare. 좀 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뭔가 좀 고귀한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대요. inclusive하고 sublime한 게. I think that in some way the tragic and comic elements can be more totally fused. 비극적인 요소와 희극적인 요소가 좀 더 잘 섞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대요. I don't know how. 그게 뭔지 모르겠대. Don't ask me how.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If we get another Shakespeare one of these days, and as I hope we will, perhaps we'll see. 셰익스피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 인정. 대단한 사람 인정. 이 얘기죠. As I say in that essay, Homer has a kind of fusion of these elements, but on a very simple-minded level. 근데 코믹과 트래직을 조금 섞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대요, 호머도. But my goodness, how good Homer is. Anyhow, 근데 호머 참 대단한 것 같다. And there's another really sublime writer who has this quality, Chaucer. 자, 이 오빠에 괜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호머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그리스어 원문으로 호머가 원래 그 에픽 포임 아닙니까? 포임. 시잖아요. 그리스어 원문 시로 이거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끝도 없이 얘기 나오지. 그리고 또 초서도 그렇대요. 영어로 쓴 거로는. Why? Chaucer invented a whole psychology out of absolutely nothing.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나? An incredible achievement. It's one of the great misfortunes of English literature that Chaucer wrote at a time when his language was to become incomprehensible. 그죠? 현대 영어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와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이 그 마던 잉글리쉬의 기초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 조금 전에 시대 초서가 쓴 말은 그냥 미들 잉글리쉬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그거를.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죠. 현대 영어로 쓰여졌으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그럴 텐데. If we had been born 200 or 300 years later, 200~300년만 뒤에 태어났어도 I think the whole course of English literature would have been changed. 어떻게 보면 그 셰익스피어를 좀 대놓고 까는 말일 수도 있죠. 초서가 더 대단한 측면이 있다. 셰익스피어보다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You wouldn't have had this sort of Platonic mania, separating mind from body and spirit from matter.
그 초서 같은 플라톤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없다.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와 바디를 구분하고 스피릿과 매터를 구분하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아, 참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들입니다.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또 뭐라 그러냐면 Then, even though you have been writing fewer novels in recent years, you don't think less highly of the art of fiction than you used to. 요새 소설 좀 옛날보다 덜 쓰는데 그럼 요새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 여전히 소설은 좀 높게 평가하지, 소설이란 장르 자체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요새 맨날 그 메디테이션하고 양만 하고 있으니까. Oh, no, no. I think fiction and biography and history are the forms. 소설이나 어떤 전기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것들 그냥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one can say much more about general abstract ideas in terms of concrete characters and situations, whether fictional or real, than one can in abstract terms. General abstract idea가 있으면 자기가 그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으면 abstract term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철학책이 되죠. 아니면 뭐 에세이가 되든가. 그럼 알아먹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말고 콘크리트 캐릭터들, 아주 구체적인 등장인물들, 이런 사람들과 시츄에이션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너럴 앱스트랙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 하면은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제너럴 앱스트랙트 아이디어를 콘크리트 캐릭터와 시츄에이션을 갖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픽션이죠. 이게 너블이죠, 너블. 그죠? 그게 픽셔널 하든 리얼 하든, 그러니까 캐릭터가 픽셔널 하든 리얼 하든 시츄에이션이 픽셔널 하든 리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띄우는 게 너블이잖아요. 이게 훨씬 좋은 형식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지금. Several of the books I like best of what I've written are historical and biographical things. 내가 쓴 것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거나 정기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게 있다. Grey Eminence나 and The Devils of Loudun and the biography of Man de Biran, The Variations on a Philosopher 이런 책들 다 좋아한다. These are all discussions of what are to me important general ideas in terms of specific lives and instance. 꼭 그게 소설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과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쓰는 건 바이오그래피고 인스턴트를 통해서 쓰는 건 히스토리겠죠. 그런 걸 통해서 important general idea를 표현해낸 거다. And I must say that I think that probably all philosophy ought to be written in this form. 모든 철학은 이런 구체적인 캐릭터와 시츄에이션을 갖고 쓰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It would be much more profound and much more edifying. 훨씬 profound하고 edifying 할 거다. edifying이 뭔 말이야? It's awfully easy to write abstractly without attaching much meaning to the big words. 이건 너무 쉽다. 그죠?
But the moment you have to express ideas in the light of a particular context, in a particular set of circumstances, although it's a limitation in some ways, it's also an invitation to go much further and much deeper. 어떤 general abstract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세팅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표현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그 완전히 추상적으로 가갖고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I think that fiction and, as I say, history and biography are immensel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픽션과 히스토리와 바이오그래피가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폼이라는 거죠. Not only for their own sake, because they provide a picture of life now and of life in the past, but also as vehicles for the expression of general philosophical ideas, religious ideas, social ideas.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픽션과 히스토리와 바이오그래피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 My goodness, Dostoevsky is 6 times as profound as Kierkegaard because he writes fiction. 예를 드는 거죠. 키르케고르도 심각한 얘기했지만 도스토옙스키도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6배 정도는 더 프로파운드하대요. 도스토옙스키가 왜? 키르케고르는 철학책을 썼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소설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프로파운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In Kierkegaard, you have this abstract man going on and on, like Coleridge. 컬리지라는 그 영국 그 에세이스트처럼 Why? It's nothing compared with the really profound fictional man. Abstract man은 fictional man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Who has always to keep these tremendous ideas alive in the concrete form. 아주 구체성을 갖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In fiction, you have the reconciliation of the absolute and the relative, so to speak.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잘 결합을 한대요. So to speak,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and the particular. 이야, 말 어렵게 하는 거 봐라. 보편 특수? 개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particular 속에 general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nd this, it seems to me, is the exciting thing, both in life and the art. 삶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고 이것이야말로 particular 속에서 general을 표현해내는 것. 이게 자기한테는 중요하다. 예. 어휴, 이거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다. 참 심각한 얘기 하시죠? 이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거대 담론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던. 근데 요새 이런 얘기하면은 뜬구름 잡는다고 막 욕먹죠. 근데 이게 이때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알더스 헉슬리의 이런 생각 정도가 사실은 상식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또 유효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재밌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큰일이 없는 한 F스카 피츠제럴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이바이.